그건 모순이야. 그들은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아. 그들 중 한 명은 진실을 말하고 있어. 그들 중 한 명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아. 불일치, 상충되는 진술들. 이제 이건 놀랜 웨스 사건의 일부야. 사람들은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물을 거야. 보도를 보면 당연한 질문이야. 이제 놀란 웨스 사망 사건과 관련된 질문들과 모순점들을 검토할 시간입니다. 러앤크라임에서 제공하는 사이드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이제 놀란 웨스 사망 사건 조사에서 드러난 모든 명백한 모순점들, 답변되지 않은 질문들, 우리가 보고 있는 불일치들을 정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한데 모으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뭐가 맞지 않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누군가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단정짓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의견 차이, 서로 다른 이야기, 모순점, 그리고 명백한 모순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은 놀란 웰스로 18세의 사우스웨스트 미시시피 커뮤니티 칼리지 풋볼 선수이자 오션 스프링스 고교 졸업생입니다. 그는 7월 4일 주말 미시시피 해안 앞 혼 아일랜드에서 친구들과 보트를 타다 실종됐습니다. 그 섬에 접근하려면 보트가 필요합니다. 그곳은 야생지역이고 상업적인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매우 특정한 지역이죠. 그날 그는 친구들과 함께 보트를 타고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가족은 7월 4일 밤 11시쯤 친구 중 한 명에게서 전화를 받은 후 그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즉 신고는 7월 4일 밤늦게나 7월 5일 새벽에 접수됐습니다. 그의 시신은 7월 6일 월요일 섬 해안가로 떠밀려온 채 발견되었습니다. 가족은 투명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보도를 계속 지켜보셨다면 그들이 민권 변호사 벤 크럼프를 선임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이제 불일치한 점들, 모순되는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모순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놀런이 그날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날 놀런의 움직임은 어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벤 크럼프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배에 있던 소년들은 놀런이 혼 아일랜드에 가서 한 여자와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WLOX에 따르면 소년들 중 한 명의 어머니인 애슐리 콜 역시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아들도 그날 다른 소년들과 함께 있었고 소년들이 보트에 문제가 생겨 떠났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잭슨 카운티 보안과 사무소는 놀란이 섬에 남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놀란의 친구로 알려진 트레이스턴 셰퍼드는 놀란이 한 여자와 이야기하기 위해 남아있으려고 했고 다른 친구의 보트를 타고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셰퍼드는 둘이 그날 만났고 그냥 그런 경우였다고 했습니다. 놀란이 그녀를 좋아하는 듯 보였으나 함께한 시간은 그때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논란이 되는 점은 놀란이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 관점이죠. 그게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벤 크럼프에 따르면 이 소녀는 놀란이 배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럼프가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들은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피플에 따르면 놀란의 어머니 크리스틴 완슬리도 이 젊은 여성과 대화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틴은 그리오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 저에게 연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인사만 나누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했죠. 참고로 그 인터뷰는 7월 14일에 공개됐습니다. ABC 뉴스는 젊은 여성에게 연락을 시도했다고 주장했고 당국도 웰스와 접촉한 모두를 인터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그녀와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신원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녀의 공개 발언을 듣지 못했지만 놀란이 어쩌면 무엇을 했는지를 둘러싼 이런 모순이 보입니다. 참고로 그날 배나 섬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공개적으로 들은 얘기가 없습니다. 모두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혼란이 더합니다. 좋아요, 잠깐만요. 이 이야기를 방해하려는 건 아니지만 저희를 정말 멋지게 후원해주시는 스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멋진 옷차림을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망가지거나 낡은 벨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앤슨 벨트 앤 버클이 오늘을 구해줄 겁니다. 앤슨은 2009년에 시작된 가족 경영 회사 로 벨트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완전히 새롭게 바꿨습니다.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네이비 벨트입니다. 이런 네이비 가죽 벨트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앤슨은 구멍 대신 4분의 1인치씩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트랙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벨트는 하루 종일 완벽하게 맞고 움직임에 따라 조절됩니다. 앉거나 서 있거나
움직일 때도 멋지고 기분도 좋습니다. 정말 스타일리시한 벨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모든 스트랩과 버클이 교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옷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벨트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만 개가 넘는 별 5개 리뷰가 있고 평생 보증도 제공합니다. 오늘 스폰서 앤서댕슨의 설명란 링크 클릭 또는 QR코드 스캔 시 버클과 스트랩 2개 무료 보너스가 포함된 박스 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버클 3개와 스트랩 3개로 총 9가지의 독특한 벨트 조합을 한 박스에서 믹스 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크를 클릭해서 세트를 만들고 오늘 바로 벨트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그리고 참고로 배에 문제가 생겼다니 흥미롭네요. 특히 신고교신 음성에 대한 새 보도가 나온 뒤에는 그 점이 꼭 모순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MBC 뉴스는 논란의 친구들이 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는 오디오를 입수했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우리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모두 진정해 주실 수 있나요? 모두 배에 탔고 건강 문제 없나요? 네, 간단한 보고서와 MBC 뉴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그 보트에는 7명이 탑승했고 오후 4시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트 조종사는 혼섬 서쪽 끝에 있으며 비유지 펌프가 멈췄습니다. 보트를 예인해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보트는 약 3마일 예인됐고 1시간 내 속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여전히 의문이 남죠? 논란의 행방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건의 시간대에도 불이치가 생깁니다. 모두가 배에 있었던 건가요? 논란도 배에 있었나요? 시간대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모두가 배에 있었다는 말은 단순히 모두가 있었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논란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없었다면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 있던 모두가 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CBS 뉴스는 미시시피 해양자원부로부터 보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GPS 데이터도 입수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이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 배는 그날 아침 9시 56분쯤 선착장을 떠나 11시 14분에 혼섬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GPS 데이터에 따르면 그 배는 오후 4시 31분에 혼섬을 떠나 원래 출발했던 선착장으로 돌아왔고 오후 5시 52분쯤 포트바이유로 이동한 뒤 6시 6분에 다시 선착장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그 배는 7시 19분에 포트바이유 보트 선착장으로 이동했고 이후 육로로 이동했는데 이는 차량에 의해 주인의 집으로 견인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걸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그리고 왜 그게 중요한지 말씀드리자면 댄 크럼프는 논란이 오후 3시에 마지막으로 섬에서 목격됐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애슐리 콜, 그러니까 어머니에 따르면 그녀의 아들, 맞죠? 참고로 그녀는 지역 판사입니다. 그녀는 아들이 오후 3시쯤에 마지막으로 논란을 봤다고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섬에서 그녀의 아들은 오후 4시 30분에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에 관해서는 특별한 불일치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 남아있는 의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CBS 뉴스가 입수한 DMR 보고서에 따르면 보트의 소유주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논란과 함께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임라인 변화는 지켜봐야 하며 이것도 논란의 행적에 대한 의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논란 가족이 논란답지 않다고 말하는 점이 가장 큰 불일치입니다. 그가 뒤에 남아서 친구들 일행을 떠나는 것은 그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의 아버지 엘모 온슬리 씨는 굿모닝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에게 무리와 함께 가면 무리와 함께 돌아오라고 가르쳤습니다. 5명이 가면 5명이 함께 돌아와야 한다고요. 무리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늘 말했어요. 여럿이 함께 있을수록 안전하니까요. 그래서 그는 항상 무리와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왜 떨어졌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말했을 때 저는 믿지 않고 의심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럴 리 없다는 걸 압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당신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배로 돌아왔는지 육지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란은 한 파티 사진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은 7월 5일 아침 일찍 열린 수영장 파티에서 논란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게 보이는 사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상황은 이런 겁니다. 그가 배를 떠나서 본토로 갔고 그 파티에 참석했다가 어떻게든 사망했고 그 후에 다시 혼 아일랜드로 옮겨져서 결국 죽은 채로 해변에 떠밀려 발견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죠? 문제는 벤 크럼프도 이 파티에서 논란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의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뉴포스트에 따르면 크럼프가 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크럼프가 퍼뜨린 게시물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샤넬 타로TV라는 계정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있죠. 자, 들어보세요. 이게 사실인지 소문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공식 발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해 모든 단서를 따라야 합니다. 어젯밤 소셜미디어에서 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논란이 7월 5일 오전 1시 전에 잭슨 카운티의 육지에서 열린 풀파티에 있었다는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순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언급했던 논란의 친구라고 알려진 셰퍼터드는 그 사진이 7월 5일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주말 것도 아니라고 했죠. 그 사진은 6월 27일 미시시피 패스 크리스천 파티에서 찍혔으며 롤링스톤은 오후 11시 58분 촬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6월 그날 밤 매체는 또 다른 사람이 그 사진과 그날 밤의 다른 사진들의 메타데이터를 제공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벤 크럼프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이 들어왔죠. 벤 크럼프는 이번 주 기자회견에서 그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다소 방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내가 그 사진을 공유한 게 아니라 그냥 다시 올린 것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두죠. 우리는 사람들이 와서 연락하도록 만들기 위해 모든 걸 다시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진실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돌고 있는 내용들을 올리고 이 일에 대해 아는 분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게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싸움이나 충돌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불일치와 모순, 그리고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벤 크럼프는 소셜미디어에서 혼 아일랜드 근처에서 촬영된 영상이 돌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그 영상에서 논란의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내 핸드폰 내놔, 뭐 하는 거야? 라고 들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 중에 그에게 그게 정말 논란의 목소리라는 걸 어떻게 아시죠? 라고 질문했을 때 크럼프는 여러 사람이 그 목소리가 논란의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ABC 뉴스에 따르면 논란의 친구인 미스터 셰퍼드는 어떤 다툼도 없었고 논란은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셰퍼드는 논란이 영상에 나오지 않았고 소리 지른 건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상엔 휴대폰 얘기도 없었고 논란은 그 섬에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셰퍼드는 이것이 낯선 이와의 싸움이었다고 말합니다. 셰퍼드는 롤링스톤과의 인터뷰에서 그건 논란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말이었습니다. 모두가 논란을 위해 정의를 원한다는 걸 압니다. 모두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다른 기자회견에서 크럼프에게 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건 한 목격자가 우리에게 말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격자가 나타나서 아니요, 그건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들은 다른 다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디오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맞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논란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명확한 합의가 없습니다. 벤 크럼프는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어느 10대가 이 섬에 남으면서 휴대전화를 두고 가겠어요? 휴대전화를 안 가져갈 10대가 어디 있겠어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이 논하는 휴대전화에서 데이터 메시지가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 라이프 360 앱으로 논란의 친구들에게서 그의 휴대전화를 되찾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노런의 친구 셰퍼드 씨는 ABC에 사람들이 배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리는 일이 흔하다고 했고 그날 배를 운전한 셰퍼드의 삼촌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셰퍼드는 우리 친구들은 다 저기 있고 연락할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바닷물에 있었지 민물은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노런이 물에 들어갈 때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다른 15대와 함께 배 대시보드에 올려두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휴대전화 진실을 밝히려는 또 다른 업데이트입니다. 벤 크럼프에 따르면 노란의 휴대전화는 주 조사관들과 가족 측 전문가들이 함께 공동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울 수 있죠. 그런 걸 보는 건 다르잖아요. 공동 검사 말입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 변호사 타일러 베일리와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피해자의 가족이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과 같이 휴대전화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데이터 말이죠. 그게 바로 이 사건에서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전국적인 논란과 이야기들이 없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곳에서 가족과 수사기관 사이에 어느 정도 불신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추출과 관련된 포렌식 전문가들이 주축에도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캄프 씨의 사무실에서 독립적인 전문가가 동시에 지방검사와 함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시에 모든 데이터가 추출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큰 문제는 범죄 혐의가 없다는 조기 발표와 가족이 받은 휴대전화의 증거입니다. 그 휴대전화를 받은 시점이 논란이 실종된 며칠 후였는지 아니면 그날 밤이었는지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또 문자와 스냅챗 데이터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양측 전문가의 공동 참여나 공동 데이터 추출을 허용함으로써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데이터가 모두 검토되고 조각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 관련 사건들을 종종 봤기 때문입니다. 추출된 데이터에 대해 주 정부가 그건 다른 정보다. 정보가 삭제됐다.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포렌식 전문가라면 삭제된 것과 데이터에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불일치, 가장 큰 의문, 가장 큰 미스터리는 바로 논란이 어떻게 죽었느냐는 것입니다. 사망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주 공식 부검 결과, 즉 미시시피주 검시관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아하니 아직 받아봐야 할 독성 검사 결과가 남아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벤 크럼프를 통해 논란 가족이 의뢰한 독립 부검 결과도 없습니다. 논란의 시신은 워싱턴 DC로 옮겨진 것으로 보이며 벤 크럼프는 지연이 항공편 취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모순에 대해 이야기하는 에피소드에서 이 두 부검 결과가 일치하지 않거나 결과가 일관되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벤 크럼프는 돈 레몬에게 독립부검을 통해 익사 외에 신체에 다른 외상이 있었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퇴한 형사 매트 어바인이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시죠. 한 사건에서 부검이 한 번 이상 이루어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고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나 다른 저명한 전문가들이 사건의 사실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부검 자체, 적어도 예비 부검은 공식 부검과 가족이 의뢰한 사설 부검 모두 지금쯤이면 완료되었거나 곧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독성 검사와 같은 추가적인 절차들이 있어서 다시 몇 주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웰스 씨와 함께 섬에 갔던 친구들 외에도 추가적인 잠재적 목격자들이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터뷰는 며칠이나 몇 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에게서 얻은 정보로 이미 만난 이에게 다시 가서 정보를 확인하거나 명확히 하기 위해 재인터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잭슨 카운티 보안관의 수사와 가족, 그리고 미스터 크럼피 요청한 독립적인 수사 모두 몇 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보다 오래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사건은 모든 정보가 모여도 명확한 답이 없을 때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 사인이 익사라고 판정된다면 그건 사망 원인일 뿐입니다. 사망의 종류는 아니죠. 실수로 익사할 수도 있고 자살로 익사할 수도 있고 타살로 익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실이 밝혀져도 유가족이나 사건에 대해 걱정하는 다른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의학적 증거만으로는 어떻게 익사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둔기에 의한 외상이 있거나 누군가가 그를 억지로 물에 밀어넣었다는 증거 같은 게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알기 힘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설령 몸에 상처가 있더라도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 의해 생긴 것인지 아니면 거센 물살에 휩쓸려서 생긴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아직까지 노런이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결론이나 합의조차 없어요. 그가 육지에서 죽었는지 물에서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가 배 안에서 죽었을까요? 시신은 7월 6일 섬 근처 물에서 발견됐고 왜 더 일찍 발견되지 않았는지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벤 크럼프는 기자회견에서 7월 4일 실종됐고 시신은 7월 5일 그곳에 있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7월 6일까지 안 나타났을까요? 이 점이 이상해서 저는 유나이티드 케이전 네이비의 브라이언 트레셔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노란 수색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는 노런의 시신이 발견될 때 현장에 있었고 상공에 있었습니다. 이건 사건 초기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노란의 시신은 아직 공식적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가 이전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한 가지 분명히 하자면 왜 시신이 더 일찍 발견되지 않았던 거죠?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아침 6시 30분쯤 시신이 떠밀려온 그 섬의 일부 지역을 비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시 45분에 공원 관리원에게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 시간대에 떠밀려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북쪽과 남쪽으로 긴 격자 형태로 비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떠밀려왔고 공원 관리원이 평소처럼 아침에 순찰을 돌다가 발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고려하면 그들도 분명히 더 예민하게 신경 쓰고 있었을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섬에서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오전 8시 45분쯤 관리원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합니다. 저는 북쪽으로 들어오는 긴급 구조 보트들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서쪽으로 섬의 북서쪽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가 물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들어갔든 간에 익사하기 전에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남쪽으로 다시 섬 끝까지 떠내려오는 데는 겨우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 섬 끝은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가 더 멀리 나갔다면 해협에 빨려 들어가 샹들리에 제도 쪽으로 밀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제 말은 또 다른 불일치의 원인 또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일 수도 있죠. 가족이 독립적인 팀과 수사관들과 함께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잭슨 카운티 보안관실과 다른 기관의 당국자들은 처음에는 타살이나 범죄 정황은 의심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 이른 판단인가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보안관은 웰스의 시신에 타살 흔적이 없고 익사로 보인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검 결과도 나오기 전에 말했습니다. 검시관은 아직 추측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피플 매거진과 ABC7 보도에 따른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WLBT3은 미시시피 주지사 테이트 리브스가 이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둘러싼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범죄 행위를 시사하는 사실이나 증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저는 보안관 사무실, 지방검사 사무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다루는 공공안전부의 관계자들이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불일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가족들은 이곳에서 뭔가 다른 일이 있었을까 우려하며 그가 언제 발견됐고 왜 혼자 따로 갔는지, 휴대폰이 없었던 이유, 아무도 그를 못 본 이유를 의문시합니다. 만약 그 섬이 붐비는 곳이었다면, 그가 익사하고 있었다면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고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는 운동신경이 뛰어났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그는 최고의 컨디션이었고 수영도 할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족이 진실을 찾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TMZ에 따르면 잭슨에 있는 FBI 사무소가 논란 웰스 사건과 관련된 위협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FBI는 위협의 종류나 대상,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잭슨 카운티의 독립수사와 병행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WLOX에 따르면 잭슨 카운티의 존 레드베터 보안관은 FBI가 이번 사건의 디지털 증거를 조사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범죄 행위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누가 연루되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잠재적인 불일치에 대해 덧붙이자면 ABC 뉴스에 따르면 셰퍼드 씨는 수사관들이 자신과 그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으며 자신의 친구 무리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그의 친구들이 논란이 발견된 이후로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자신과 그의 친구들은 논란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논란 웰스가 흑인이고 주변에 모두 백인만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인종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저는 논란의 부모님이 슬픔에 잠겨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가 그 점을 약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매우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셰퍼드는 모두가 진정하고 모두가 논란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은 트라우마 때문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가 정말 다정했던 사람으로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벤 크럼프가 따로 조사를 하고 있다면 그가 하게 두세요. 그리고
보안관 사무실이 그들의 조사를 마치고 그들 나름대로 사실을 밝혀내도록 하세요. 우리 모두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왜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논란을 아끼고 사랑했으며 아무도 논란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인생이 이렇게 짧게 끝나길 바라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건 제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다는 것뿐이에요. 웨이스는 자연스럽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도 논란을 해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를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었어요. 우린 그 친구를 위해 뭐든 했고 필요한 것도 다 해줬을 거예요. 논란이 우릴 하나로 모아줬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즉 이 사건이 대배심에 회부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벤 크럼프가 기자회견에서 가족이 잭슨 카운티 지방검사인 에인젤 마이어스 맥라스와 만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방검사가 그의 말에 따르면 보안관 사무실의 조사가 끝나면 이 사건을 대배심에 넘겨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배심에 사건이 넘겨진다는 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대배심이 기소를 결정한다는 것도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살인 혐의가 될 것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논란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범죄, 예를 들어 증거 조작이나 경찰에 대한 허위 진술 등으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건 아니지만 대배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참고할 만한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 네드베터 보안관으로 돌아가서 그는 ABC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일정을 정해놓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실을 철저히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족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맞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놀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후 3시 이후 그의 행적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가 물에서 죽었는지, 땅에서 죽었는지, 아니면 배에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관여했는지, 여기 형사상 책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휴대전화가 조작됐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계속 주시하며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또한 MBC 피콕에서도 저희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하고 싶으시다면 X와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팔로우하실 수 있고 제 뉴스네이션 쇼 제시 웨버 라이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 시간 밤 11시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